예, 오늘 같이 풀어볼 내용은 정관격의 인수 겸재로 무정한 사주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 정관이라는 것은 사길신 중에서 가장 귀한 길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제 인식할 때 관이 정관입니다. 정관은 남자한테는 자식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자한테는 가족관계로다가 남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녀 공이 정관이라는 것은 직업이나 직장, 명예 뭐 이런 것을 갖다 의미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사회성으로 보면 법이나 질서, 규정이나 규칙, 뭐 모양이 나는 거, 또 뭐 반듯한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타고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을목일간이 신월에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관격이 됩니다. 이 정관이라는 건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귀한 거죠. 그래서 잘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관의 지장간 중에서 여기가 되는 토기운이 이렇게 연간으로 올라가고요. 중기가 되는 수기운, 즉 인성이 이렇게 시간과 월간으로 투출했습니다. 그래서 정기가 되는 정관은 투출하지 않고 이렇게 여기하고 중기가 투출했습니다. 그래서 용신이 되는데 천간에 용신이 이렇게 올라갔을 경우는 두 개 이상 올라갔을 경우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관격으로 태어나서 정관도 써먹고 편관도 써먹을 수가 있고 재성도 써먹을 수도 있고 인성도 써먹을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관인을 다 쓸 수 있는 어찌 보면 삼귀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도 이렇게 재성하고 인성을 두 개를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운에서 정관이나 살이 들어오기 전에는 재성하고 인성을 겸해서 쓰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관이 들어올 때 토생, 금생수에서 용신이 세 개가 다 살아버리는 이런 귀한 시기가 되는데 이렇게 좀 늦게 들어오는 게 조금 아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천간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인성 용신의 재성도 겸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정기는 투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기도 가을인데 가을이 없죠. 그러면 월지가 생하는 오행 이렇게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생수 하니까 인성이 재성하고 인성 중에서 인성이 1번 용신이 되는 거고 재성이 두 번째 쓰는 용신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 길신을 재성 길신인 토가 토국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인이 재성한테 극을 받아요. 그리고 이 편인은 시간에 있는 편인은 일간의 기운이 목기운이기 때문에 이 토기운이 목기운을 넘어서 이 수기운을 극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정인은 토국수로다가 어떻게 보면 탐재개인으로다가 깨지고 편인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잘 보셔야 됩니다. 유무정을 따질 때는 인성이 맞으니까 무정한 사주고 성격이냐 파격이냐 봤을 때는 어찌 보면은 이 인성 혼잡을 이렇게 정리해 주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정인도 하고 싶고 편인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문학이나 정통적인 정규 과정의 공부도 하고 싶고 약간 내가 편중된 공부, 뭐 종교나 뭐 철학 이런 쪽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규적인 교육은 재성 때문에 정리를 해주고 이래 약간 편중된 치우친 이런 공부를 하게끔 이 재성이 정리를 해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무정은 꼭 나쁘다 이렇게만은 볼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꼭 알고선 상담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월지로 들어보니까 월지가 정관이니까 부모 형제 보기 좋지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때 그는 집안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연지에 보니까 재성이 있어서 정관 용자가 되니까 우리 할아버지나 그 이상 조상 때도 우리 가문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지에 이렇게 비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를 얻고 나면 내 직이나 명예를 잘 보존하게끔 보필해주는 배우자 이렇게도 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지에 이렇게 재성이 있으니까 역시 정관 용제로다가 자식도 체면이나 직위를 잘 이어가게끔 도와주는 자식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복도 좋고 조상복도 좋고 배우자복도 좋고 자식복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재관인을 쓰는데 일간이 허약하면은 그런 거를 잘 받아들이질 못하죠. 그런데 일간이 일지, 시지, 연지의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관인을 모두 잘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 구조를 보면요, 이렇게 묘미함, 묘미함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지의 합은 대개 직업을 유추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이니까 나랏밥을 먹는데 여러 사람을 같이 모여놓고 뭔가 재물을 버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을 모여놓고 돈을 버는데 나랏밥을 먹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질적으로 중학교 교사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인성을 쓰죠. 돈을 버는데 인성을 쓰고 여러 사람을 모여놓고 돈을 버는데 나랏밥을 먹는 사람 그러니까 선생님이다. 그래도 전혀 이렇게 무관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연관성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정관이라는 것은 직업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게 공무원입니다. 옛날에는 문관이고요. 칠살은 무관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직 공무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성을 띄워놨으니까 또 이렇게 재성은 숫자와 연관된 이런 뜻이죠. 경제 이런 또 회계 이런 뜻으로다가 볼 수가 있고 또 그러면서 문서를 다루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랏밥을 먹으면서 숫자와 관련된 일을 해서 문서를 다루는 사람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초년의 운을 보면요, 이렇게 서방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북방 인성으로 올라가죠. 정관에서 인성관이니까 관인상생으로 하면 좋고요. 또 정관을 쓰는데 피견겁자를 만나도 정관의 힘을 갖다가 쓸 수 있게끔 내 힘이 보강되는 운이라 좋습니다. 그런데 초년에 이렇게 계유대운을 만나면요, 지지로다가는 정관격의 칠사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관사론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지 못하다.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은 원래 관사론잡이 되면은 첫 번째 가장 안 좋은 게 건강적으로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해매매 목구 골자고 뿌리가 세 군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지가 묘충을 하더라도 뿌리가 다 뽑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으니까 건강적으로 크게 안 좋다 이렇게 하면은 적중률에서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론잡이라고 무조건 건강을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다. 일간의 뿌리들을 생각해 가면서 또 이렇게 관사론잡이 어느 정도 도마가 될 수 있는 이런 운이 되나 안 되나를 보고서는 건강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암시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묘충을 하죠. 그러면서 관사론잡이니까 이 사람이 어찌 보면은 요 대운에 집안에 이동이 이사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 그렇게 안정이 안 됐다. 이렇게 이 정도로다가 간명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간으로 들어오는 이렇게 인성은요, 좋은데, 이렇게 재성할 때 맞죠. 그래서, 부친 문제로다가, 이것도 용신이니까,
부친이 그 무슨 뭐 일이 잘 안 됐다든가 그래가지고 이사가 잦아가지고 학교 생활이 안 되고 공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이런 형태의 그 대운이 요 계유대운이다 이렇게 그 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갑술대운을 만나면요 지지로 들어오는 요 재성은 천관용재지요. 그래서 기라고요. 천간으로 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갑기합을 됩니다. 그래서 겁재가 갑기합을 되니까 재물적으로는 손해가 아버지가 조금 안 풀리거나 이런 면은 있겠지만 내가 공부를 해나가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묘수랍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성분이니까 27세 우리나라 28세까지는 이때 결혼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축술 형사를 놓으니까 축술이 그 술미 형사를 놓으니까 금전적인 문제로다가 조금 시끄러운 면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그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을의대운을 만나면요 북방운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관인 상생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그 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을의대운은요 지지로다가요 정관격의 인을 만나는 관인상생입니다. 그래서 문서나 학문, 가르치는 거, 공부, 책 이런 걸 들고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천간으로다가 이렇게 비견이 들어와서 재성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 때문에 이 학문의 길, 공부의 길로 다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재물 손상이 나니까 이 용신이니까 금전적으로는 그렇게 여유롭지는 못했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진다. 문서를 진다, 문서를 가지고 비견, 경쟁을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서로다가 내 공부로다가 내 직이나 병에 혹은 나랏밥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재물적으로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주변 사람 때문에 학문의 길은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묘미 한목자지어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이사를 가든가 남자를 만나볼 수 있는 거고요. 자식도 한번 얻어볼 수가 있고요. 내가 또 이렇게 멀리도 한번 떠나볼 수 있는 이런 일이 요때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대운이나 요대운에서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간에 27세 정도 되면은 넘어갈 때쯤 그때도 결혼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그 대운을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병자대운을 만나면요 지지로다가요 이렇게 인성이 들어옵니다. 천간으로다가는 상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부를 바꾼다 이런 거죠. 문서를 바꿔보려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로 등급 이거 신자 수국자죠.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여기 자매 형사를 놓으니까 내가 부부간에나 조금 좀 무례한 일, 좀 다툼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상관에도 재성을 극하니까 그렇죠? 내가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죠. 돈을 이렇게 요거 더 깨지니까 그래서 뭔가를 바꿔버려야 한다. 그런데 조금 공부길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자매형에다 이렇게 놓으니까 이때는 여기서 결혼을 했다라면 부부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관운입니다. 상관운. 그래서 여기서 형살에 상관이 들어오니까 부부 관계는 원만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47대운 정축대운을 만나면요 치지로다가 정관격의체 정관용재로 좋습니다. 그리고요 천간으로다가 식신 들어오는 겁니다. 식신이 들어와서 자꾸 이걸 생해주는 거죠. 그래서 생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꺼지는 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는 얘한테 다치질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꺼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갖다 풀어보면은 정관용재니까 내가 직업을 유지하면서 재물도 벌 수 있는데 그 재물을 써 충미 형사를 넣죠. 충미 충 형사를 놓으니까 충 재물 자식 간에 자식하고의 조금 이렇게 좋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돈 문제로다가 조금 또 시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자식과 관련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조금 잘 안 풀리는 그런 경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배운 것을 잘 풀어낸다 이렇게도 되고요. 직업적으로다가는 이게 자식이니까 수국화 당하니까 자식이 조금 위축되는 이런 현상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인대운을 만나면요 정관격의 비겁의 방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승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욕심을 낸다, 재물에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정관격에 겁재가 온 거는 뭐 나쁘진 않은데 이사주가 굳이 뿌리가 강하니까 정관격에 뭐 그렇게 안 와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요, 여기 인신 충을하면서 인신이 형사를 엮습니다. 그래서 욕심 때문에 시비송사에 휘말린다. 어떻게? 돈으로도. 그래서 이렇게 토국수이고 무게합 잡힙니다. 그래서 돈과 그 문서가 한꺼번에 다 이렇게 내가 쓸 수 없게 되는 이런 좋지 못한 이런 현상이 이때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다 때리죠. 이렇게. 그래서 재물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직업적으로도 변동이 나며 또 욕심 때문에 주변 사람 때문에 좀 시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돈 문제다. 그래서 돈과 문서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잃어버리는 이런 좋지 못한 시기가 요 시기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습니다. 67대운 기묘대운을 만나면요, 지지로다가는 비견을 만나고 천간을 재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재성을 만나면요, 인성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이 일본용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추구하는 게 더 좋은데 이거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학식이나 공부, 문서 이런 거를 갖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돈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어느 정도 벌 수가 있겠지만 요 대운에 그 내가 가야 하는 거, 해야 되는 거, 도리 이런 거를 저버리니까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 묘미한목해죠. 네, 그래서 재성이 변해서 비견급제로 갑니다. 이거 패입니다. 왜? 정관계에는 재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비견급제로 가니까 자식한테도 돈 들어갈 일이 있고 내가 멀리 윗사람이나 멀리 가서도 내가 돈 쓸 일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여기서는 쓰는 거죠. 자식한테 돈 들어가고 내가 멀리 가서 돈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서는 돈 때문에 내가 제대로 된 도리를 갖다가 저버리는 이런 좋지 못한 일이 있다. 이렇게 이걸 정확히 해석하면요, 돈은 버는 겁니다. 돈 때문에 돈을 지키려고 내가 인성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윗사람을 버린다, 공부를 버린다, 내 도리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77대원에 경진대원에 가면 지지로다가는요, 이렇게 정관봉제입니다. 좋죠. 그래서 돈을 내 취기를 유지하고 돈도 번다. 이렇게 신자진 수고로 다니면 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등급이 변해서 3등급으로 가니까 내가 직업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인성으로 가니까 내가 뭐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도를 한다든가 고향으로 간다든가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천간으로다가는 이렇게 정관이 이제 뜬 겁니다. 이렇게 정관에서 토생금 금생수니까 내가 어느 정도 체면도 차리고 공부도 기도도 내가 또 고향도 지켜갈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이때다. 조금 일찍 오면 좋은데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썩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병정이 들어올 때입니다. 이게요, 세운에서 지금 이분이 46세인가요? 46세면은 6인데 갑진 이렇게 올해가 갑진년이죠. 이처럼 올해는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 들어오니까 신자진 수국자니까 좋은데다 좀 떨어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이런 게 뜰 때입니다. 이렇게 용신이 뜰 때예요. 용신이 뜰 때. 저기 대운이 식상으로 가면 용신을 받아먹지를 못하죠. 이렇게 뜨면은 재생, 관인상생 참 좋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다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재생관, 관인상생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대운에다 물어보니까 여기서 다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직업적으로 패가 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시기에, 그러니까 남편한테 문제가 되고, 직업에 문제가 되고, 여기 자면은 그러니까 남편의 문제가 되고 이럴 때는 부부 갈등이나 직업적인 면에서 좋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운이 좋지 못하면요, 정관격에 식상이 들어오면 패잖아요. 정관격인데,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때 이게 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이 사주는 이렇게 토국수를 하고 있어도 이렇게
수국해주는 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올 때 좀 덜하다고는 쳐도 여기 일단 왔으니까 오면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신 뜰 때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대운하고 비교해 볼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